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재수 올인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초수로 너무 붙고 싶었지만 그게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방법인 걸 알고 그래서 재수 이상이신 분들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신이 왜 불합격을 하게 됐을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수 때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거를 몇 년도에 뭐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진도를 따라가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인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고 저 혼자서 공부를 하고, 또 초수 때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회가 조금 들어서 재수 때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재수 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사실 인출 스터디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재수를 할 때도 인출 스터디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저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했고, 그래서 인출 스터디 없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2월까지는 초수 때 떨어지고 나서 그 서울에서 1점 차이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게 1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다음 1차 점수는 내가 무조건 고득점 점수를 해서 1등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고, 2월까지 놀다가 3월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 김경생 커리큘럼에 따라서 1회독을 했는데요. 먼저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런 판서로 이렇게 쓰시면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키워드들을 그 회색깔 형광펜으로, 연한 형광펜으로 책에다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판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쓰게 되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판서에 쓰신 내용을 A4 용지에 다 옮겨서 적었어요. 그래서 A4 용지에 옮겨 적고 나중에 제가 그걸 복습을 할 때 그걸 옆에다 두고 보면서 교재를 보면 구조화가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다 오려 붙였어요. 저는 13년치의 기출문제를 다 출력을 해서 기본서에다 오려 붙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 안에 몇 년도에 나온 문제가 같이 붙어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몇 년 간격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몇 년 간격으로 또 그 횟수가 되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중요도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기출문제의 답을 한 가지 통일된 형광펜으로 답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독을 했을 때 기출문제 답이 그때는 이거였으니까 그 오려붙인 지문이랑 같이 답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회독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오려붙이는 과정에서도 사실 공부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재밌기도 했고, 약간 환기하는 느낌으로 오려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 전날에 이제 기출문제를 한 번에 회독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방법이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는 그 암기 노트에 있는 문제 문풀 풀이를 인출을 하면서 직접 써보면서 풀이를 했고, 그거를 채점하는 건 또 인강을 들으면서 같이 채점을 하고, 그리고 채점을 하고 인강을 다 듣고 난 후에는 또 틀린 부분이랑 중요도 높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총 인강 듣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은 내용을 한 6번 정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1회독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을 6번을 반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6회독을 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7월에서 9월에는 또 진도를 따라서 공부를 했어요. 문풀 범위가 계획표에 다 나오면 그거를 그 모고가 올라오기 전에 n분의 1을 해서 저는 1회독을 했어요. 그래서 1회독을 하면서 그냥 그 판서 적어주셨던 거 구조화를 하면서 그냥 저 혼자 중얼중얼 인출해보기도 하고 눈으로 바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모고를 풀면서 인출을 했거든요. 모고를 풀면서 답안지에 써보면서 인출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인강 들으면서 채점하고 그 다음에 또 모고를 복습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별 한 개짜리도 그냥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이 왠지 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상반기에는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그냥 넘겨도 될지 좀 고민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별 한 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기출문제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중요도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별 한 개짜리 중에서도 중요해 보이는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별 한 개짜리까지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중요한 거를 몇 번이나 여러 번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반기에는 별 한 개짜리 중에서도 중요한 게 또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7, 9월에 가게 되면 그래서 7, 9월까지 해서 모고를 다 풀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저는 처음에는 채점을 좀 하다가 막판에는 조금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조금 이제 상위권 점수를 가진 분들의 점수를 들으면 괜히 좀 위축되고, 저분들은 다 합격할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채점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채점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다시 한번 보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소수 때는 사실 두 개를 합쳐서 30점 부근의 점수를 받았었어요. 모고 점수를. 근데 실제 점수에서는 전공만 57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고 점수가 완전히 그 실제 점수랑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10점, 20점 이상은 다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수를 하면서 모고 채점을 했을 때는 한 4, 50점 정도의 모고 점수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한 20점 정도 더 높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고 점수에다가 한 20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내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에서 11월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때 11월에 사실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11월에 정말 올인하시는 분들은 정말 13시간, 14시간씩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너무 아파서 꾸역꾸역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한 2주를 그렇게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고, 내가 해독도 계획대로 끝내지 못해서 공부를 다 끝낼 수 있을까? 시험장에 가서 내가 문제를 다 풀고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회독 계획수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원래는 10월부터 11월까지 5회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질질 좀 끌리다 보니까 5주 동안 1회독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1회독하고 나머지 이틀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3회독제를 해서 1회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때는 주변 나의 인력들을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 마인드 컨트롤 하기에는 할 수 있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어서 그때 저 기영쌤한테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이제 3회독을 이틀 동안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회독을 빠르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 저는 굉장히 좀 느린 학습자고, 그래서 5주, 2주에 걸쳐서 겨우겨우 1회독, 2회독을 했는데 이틀 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딱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걸 사실 그 답을 원하고 문자를 드렸던 건데 그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받고 나서 바로 갑자기 잡생각이 딱 없어지면서 진짜 이틀 동안 한 2시간씩 자면서 이해독을 정말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기출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만큼 중요한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점이 저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11월에 이렇게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게 됐었는데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꾸준히 몇 번씩이나 봐왔고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했던 스터디가 어떤 게 있냐면 그냥 구름이로 캠스터디, 집에서 캠스터디해서 하루에 10시간 목표 달성하기 이런 거 했었고, 사실 그거를 10시간을 채우긴 했지만 그냥 펜 이렇게 잡고 멍 때리고 있었던 때도 있었고, 충동 시간을 10시간으로 채우진 못했어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했던 시간은 뭐 6시간, 8시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정말 100%, 뭐 110%까지 역량을 발휘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랑 저 예전에 이제 4권 한 권의 지역이랑 뭐 보건교육이랑 학교보건 이렇게 3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9월부터 매일같이 30분 공부하고 인증하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공부를 해서 30분 그 타임스탬프로 사진 찍어서 시작할 때 끝날 때 찍어 30분 채워서 공부하는 스터디를 해서 자신 없는 과목이 있으면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챌린저스라는 어플을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기상 혼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야외 기상 인증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제 돈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 보상도 가끔 얻는 게 쏠쏠했고, 그래서 아침에 야외에 나가서 찬바람 맞으면서 잠 깨고 그런 식으로 챌린저스 어플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10월에서 11월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어떤 합격 수기를 보니까 모든 과목을 다 날짜를 계산해서 n분의 1을 해서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 하려고 했고, 날짜를 계산해서 n분의 1을 하면 하루에 한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전 과목을 다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목을 끝내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전 과목을 보게 되면은 뭔가 더 이제 잊지 않고 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요 10월, 11월에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저는 초수 때 작년에 문제가 그 목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문제가 정말 기출 빈도가 높았던 문제인데 저는 그 문제를 틀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회독할 때 이 문제는 당연히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고 그 순간에 이제 머리가 평소보다 덜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이 문제를 틀렸고, 그래서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수 때 할 때는 무조건 기출 문제 나온 거는 무조건 다 맞자.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그래서 이 2가지만 사실 지켜도 저는 충분히 컷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실수를 안 한 건 아닌데,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른 누구나 다 맞았던 그런 문제들을 다 맞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저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를 다 오래 붙였기 때문에 저는 기본서가 그게 단권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독할 때 마지막에 기본서만 보면 내가 다 본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서 안에 모든 걸 다 오래 붙이고 적고 해서 단권화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차 같은 경우는 저는 스터디를 4개를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는 아이디어 밴드 스터디 했고, 다른 이제 자체 출제, 서울이다 보니까 자체 출제 지역 분들 다 모여서 밴드 스터디 아이디어 내는 거 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전화 즉답 추가 질문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랑 했는데, 이때 추가 질문이 서울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즉답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상 딱 하다 보면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즉답형도 눈에서 그 조건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상형을 즉답형처럼 풀어보는 연습도 많이 했고, 추가 질문도 서로 많이 주고받는 연습도 해서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는 기본 스터디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녁에 이런 시간대에 즉답형이나 추가 질문 주고받는 스터디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수 때 사립에 1차에 붙어서 사립을 면접 봤던 경험도 있는데, 그때도 사실 너무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수업 실현도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하기 싫었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무조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의 경험이고, 이번에 서울 면접에 도입 부분 시연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수업 실현 준비했던 경험이 여기에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접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면접 100점 맞았거나 이런 인력이 있으시면 무조건 다 꼬치꼬치 물어보셔서 어떤 스터디를 했는지 다 물어보시고 그걸 그대로 내 걸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뭐 기영쌤께 연락드리던지 아니면 주변 강사님이나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서 아니면 합격한 친구한테 연락해서 응원 받으면서 내 마인드 컨트롤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